안녕하세요. 영종은혜부동산을 운영하는 영종은혜부동산 대표 김남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영종도 대략적인 브리핑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요즘 저희 사무실에 상담을 의뢰하시는 전화 고객들이나 또 방문하시는 분들이 왜 요즘 유튜브 영상 안 올리냐고 그러더라고요.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또 제가 유튜브를 자주 올려서 영종도 소식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사실 요즘 너무 바빠서 정말 바쁩니다. 바빠서 영상을 못 올리니까 사실은 굉장히 행복한 비명인데요. 그만큼 영종도 토지시장, 저는 주로 토지를 하기 때문에 제 전문은 토지입니다. 영종도 전문, 토지 전문 부동산이기 때문에 토지가 그만큼 잘 들어가는데요. 오늘은 제가 그래서 편집 없는 그냥 저 혼자 썰을 푸는, 대본 없이 썰을 푸는 영상을 오늘은 올려보낼 겁니다. 요즘 영종도 2021년 들어서 현재 토지 돌아가는 시장 상황하고 그리고 이제 주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주거전용 택지, 각 단지별 특징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요. 먼저 영종도 토지시장이 정말 좋은데요. 영종도 뿐이 아니라 지금은 토지가 대세이기 때문에 어디든 토지시장은 굉장히 핫하게 돌아간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시면 왜 그럴까 굉장히 많이 묻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렇다고 봐요. 먼저 지금 유동자금이 너무 많죠. 시중에. 나라에서도 코로나이기 때문에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돈을 많이 풀고 있고요. 그리고 수도권에 제3기 신도시 보상금이 풀리고 있죠. 제가 알기로 50조 이상의 돈이 풀리고 있고요. 또 이번에 시흥 광명 쪽에 정말 요지인데요. 7만 가구 이상의 제3기 신도시가 또 지정이 되었죠. 그러면 수도권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돈이 풀린다는 얘기인지, 그 돈의 향방이, 그 돈이 가는 투자처가 가장 큰 이슈거리겠죠. 그런데 저희 부동산 정책이 아파트 투자를 막았죠. 지금까지 가장 돈이 되는 게 아파트 투자였는데 아파트 투자로 가는 길을 완전 차단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겹겹이 규제를 두었습니다. 서울에서 20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산다면 3주택자가 내야 되는 취득세가 2억 5천이 넘어가고, 그리고 3주택자가 양도소득세를 낼 때 82.5%. 금융비용은 비용으로 들어가지도 않죠. 그러면 투자라고 할 수 없죠. 그러면 넘쳐나는 시중의 돈이 갈 곳을 잃을 것입니다. 주식, 코인, 몰빵할 수는 없겠죠. 이때 떠오르는 게 가장 안전지대가 토지 시장입니다. 제가 아는 한 토지는 절대 배반하지 않거든요. 더구나 수도권에 들어가는 토지는 견디면 돈이 됩니다. 견디지 못해서 급매물이 나오고 토지 투자에 실패하는 분들이 생기는 거지, 토지는 견디기만 하면 절대 배반하지 않는 투자처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종도 토지시장이 지금 핫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요즘에 정말 이슈거리가 될 정도로 인기가 있는 종목이 LH에서 분양했던 전원주택지들입니다. 저한테 상담 오는 대부분의 10통에 8통은 저를 찾아주시는 10분 중에 8분의 고객은 영종도에서 분양했던 LH 주거 전용 택지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코로나가 아닌가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고 경제가 힘든데, 사실 영종도는 그동안에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특수를 누렸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영종도의 상권, 특히 바다가 있는 영종도는 마시랑 해변이나 을왕리, 또 무의도 이쪽에 상권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쪽에 20년 코로나를 겪으면서 매출이 급격하게 더 많이 늘었죠.
을왕리 마시랑해변에 카페촌, 불황이 없습니다. 그리고 땅, 특히 전원주택지는 코로나 감염 위험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인지 몰라도 전원주택을 꿈꾸던 분들이 갑자기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어요. 송도에 사시는 분들, 청라, 서울 서부권, 심지어 양평 쪽으로 땅을 찾으러 다니시던 분들도 영종도에 와서 제 브리핑을 들은 다음에 바로 영종도로 급회전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사실 전원주택지에 대한 꿈을 지금은 실행으로 옮기고 있는 시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주거문화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답니다. 더구나 아파트 투자가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파트 정리는 해야 되겠는데, 정리하기 전에 우선 하나만 정리돼도 토지를 먼저 하나 집어넣고 보는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실례로 2020년 봄부터 토지가 팔리기 시작했는데요. 코로나가 시작하던 그때부터였죠. 2018년, 19년 정말 힘든 영종도 토지 시장을 제가 견뎠거든요. 정말 부동산을 접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까지 위기의식을 느낄 정도의 토지 시장이었는데, 2020년부터 팔리기 시작하던 토지가 2020년 하반기부터 지금 2021년에는 그야말로 날개 돋친 듯이 팔리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토지 시장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특히 전원주택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대부분 송도에는 전원주택지가 없죠. 청라의 전원주택지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베어즈 골프장 안에 있는 전원주택지는 1200만 원 이상 호가한다고 하고요. 두 가구에 2층을 지을 수 있는 청라의 전원주택지가 7억, 8억, 거의 1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김포에 있는 김포 한강 신도시, 또 온양 신도시의 전원주택지들도 거의 청라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요. 백옷 신도시에 있는 전원주택지 역시 굉장히 많이 올라서 지금 영종도는 섬이라고 인식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영종도니까 섬은 섬이죠. 하지만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두 개의 다리와 공항철도가 지금 운행 중에 있고요. 내년 22년부터는 지금 걸림돌이라고 볼 수 있는 다리 통행료가 반 이하로 내려갑니다. 거기에 이 9호선 전철이 강남까지 직결되는 노선이 지금 노선이 다 확보되어 있죠. 여기에 차량이 준비되는 대로 개통을 할 거고요. 올해 2021년 6월이 되면 제2공항철도에 가능 여부가 결판이 나고, 그리고 저는 이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GTX D 노선이 국토부에서 김포 쪽으로 거의 가닥을 100% 잡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거기에 인천공항을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아마 벌어지고 있는 것 같는데요. 저는 GTX D 노선 얘기는 하지 않지만 손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GTX D 노선이 갈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들 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한 70% 정도는 인천공항에도 GTX D 노선이 Y자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 얘기는 투자를 설명을 할 때는 브리핑할 때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저한테 브리핑을 받고자, 상담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주로 요즘에는 전원주택지인데요. 마시랑이나 해변 땅, 그리고 상업지 부분은 다음으로 넘기고요. 오늘은 주거전용 택지 지역별로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까 해요. 보통 고객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디가 제일 좋냐고. 영종도의 주거전용 택지가 H7, H12, H14, 15, 16, 17. 녹화 중에 전화가 와서 잠깐 끊겼는데요. 어디까지 얘기했죠? 네, 영종도 전원주택지는 H7, H12, H14, 15, 16, 그리고 17, 그리고 H6, 4, 8, 9 많아요. 영종도 전원주택지는 좀 많은 편이죠. 그런데 영종도 전원주택지 중에서
인기순으로 말씀드리면 영종도 전원주택지 H7과 H12 그리고 H14, 15, 16 그리고 H17 여기가 가장 선호도가 높아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보면 영종도 전원주택지를 생각을 하면요. 영종도에 들어오면 영종도에는 바다가 있어요. 보통 신도시나 그런 데서 전원주택지가 들어가면 아파트 단지를 원래 신도시의 아파트를 구성하고 그리고 한쪽에는 꼭 전원주택지 그리고 근생용지, 상업용지 그리고 점포 겸용 주거 단지를 마련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있을 때는 영종도와는 좀 특성이 틀리죠. 영종도에 들어오면 바다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많아요. 사람들이 바다가 보이는 땅을 찾는 사람들, 바다조망. 바다조망이 있는 곳이 H7과 H12에 있고요. 그리고 H17에도 바다조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다조망을 볼 수 있는 데는 가장 바깥쪽 라인만 바다를 볼 수 있겠죠. 안쪽에는 앞에 집이 있기 때문에 바다조망은 없어요. 하지만 옥탑에서는 영종도는 3층까지 지을 수 있으니까 옥상에서는 멀리 바다를 조망할 수 있겠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그 단지의 앞쪽을 큰 건물이나 아파트들이 가로막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바로 H7과 H12와 H17인데요. 14도 역시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디가 좋냐고. 어디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영종도 전원주택지는 각 단지별로 아주 강한 개성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H7 제가 손님들이 오셨을 때 항상 설명하는 부분인데요.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말들을 계속 하다 보면 정말 요즘에는 말을 많이 해서 입이 헐었어요. 말을 많이 하면 입이 헐른다는 거를 제가 요즘 처음으로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러분들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영종도 전원주택지 단지별 특징을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영종도 전원주택지 H7은 인천대교를 들어와서 우측에 바로 시사이드 파크가 있고 시사이드 파크 해변공원이죠. 해변공원 바로 옆에 조성되어 있는 게 H7 주거전용 택지입니다. H7 주거전용 택지의 특징은 450여 개의 필지에 주변은 시사이드 파크가 너무 잘 조성되어 있고 그리고 공원 너머로 영종 앞바다, 인천대교 일출과 일몰이 같이 보일 정도의 바다가 조망이 되는데요. 물론 바다 조망은 가장 앞라인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이 인천 중구청이 이전할 부지가 약 500m 거리에 조성되어 있고 그 앞에 상업지가 들어가죠. 그래서 중구청 예정지와 그리고 그 앞에 상업부지와 가깝고 단지 안에 450여 개의 필지 가운데 근생용지가 10개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단지의 길 하나 건너에 초등학교 부지가 있어요. 초등학교 부지가 있고 애국인 학교 부지가 또 길 하나 건너에 있고 그리고 원래 종합병원 부지가 이쪽 인천대교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데요. 언제 들어설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들어서겠죠. 그래서 영종도 전원주택지 H7의 아주 강한 장점은 생활 편익시설들이 주변에 아주 포진되어 있다는 거고 향후 2공항철도가 개통되어서 중구청 앞에 전철이 쓴다면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가장 가까운 데는 약 500m 정도의 역세권 그 전철 출입구와 H7 주거전용 택지가 맞닿아 있다고 보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요. H7 주거전용 택지는 택지 구성이 좀 작아요. 한 80평에서 100평이 주로 줄을 이루고요. 아주 큰 140평대의 물건도 몇 개 있긴 하지만 주로 택지가 작아서 총 A형, 금액적인 A형이 작죠.
그래서 젊은 층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이고요. 젊은 층들이 작은 금액으로 또 영종도 주거전용택지는 건폐율 50%의 용적률 100% 그리고 세 가구가 들어갈 수 있고 3층의 건물을 지을 수 있으니 3개 층의 건물을 지어서 2개 층은 세를 주고 3층에 내가 거주한다면 정말 적은 비용으로 전원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젊은 층에 굉장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고요. 또 단점으로 말을 할 수 있으면 그게 바로 단점도 될 수 있는데요. 땅이 작고 그리고 필지가 많다 보니 좀 복잡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연령대가 좀 안정적이고 자금적으로 더 안정적인 분들이 세입자와 살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겠죠. 주거전용택지는 거의 별장식의 전원주택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 있는데 내가 왜 세입자하고 살아? 그래서 좀 더 고급스럽고 럭셔리한 택지를 찾는 분들은 H12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방송에서 가끔 영종도의 방배동급 전원주택지는 H12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H12는 약 220개 정도의 필지가 골고루 단지 안에 내 집 옆으로 시냇물이 흐르듯 공원이 흐르고 있어요. 단지 전체적인 H7이 단지 밖에 동구 밖에 공원이 있다고 한다면 H12는 영종도 전원주택지 H12 설명하다 전화가 끊긴 것 같은데요. 영종도 전원주택지 H12 영종도의 방배동급 전원주택지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H12 주거전용택지는 약 100평에서 120 가장 큰 땅이 121평이에요. 120평대 택지들이 H자형으로 들어가 있는 골고루 배치되어 있는 공원에 접해 있는 땅들이 많이 있죠. 3분의 2 정도의 땅들이 택지들이 공원에 접해 있는데 영종도 주거전용택지 H12 제가 가장 좋아하는 택지입니다. 저도 그래서 그곳을 샀었고 18년, 19년 정말 토지시장이 돌아가지 않던 아픈 시기에 계약을 포기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던 시기가 있었고 지금은 정말 많이 좋아졌죠. 좀 럭셔리한 분들, 럭셔리한 전원주택지, 별장급 전원주택지를 찾는 분들은 거의 H12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은 단 한 채의 주택이 지어져서 올 3월 달에 입주를 하고 있지만 제가 여름에 찍은 영상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요. 단지 옆으로 지나가는 공원들이 얼마 전에 택지 조성을 하시는 분이 저희 사무실에 전원주택지를 보러 오셨는데 H12 전원주택지를 보더니 이렇게 조성이 된 택지가 자기는 처음 본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의 버버리 힐즈 같은 거기는 물론 언덕이긴 하지만요. 그쪽의 택지 디자인이 거의 H12의 디자인하고 좀 비슷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LH 토지공사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분양해서 팔아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럭셔리하게 공원들을 굉장히 많이 주어가면서 땅을 잘라서 분양을 한 곳이 바로 H10인데요. 가장 앞라인은 바다가 조망됩니다. 물론 도로 하나 건너서 바다이긴 하지만 맨날 뻘 같지만 하루에 2번 물이 들어오고 밀물 때 그 물이 수로를 타고 단지의 끝까지 들어오죠. 그리고 단지 안은 공원과 그리고 산책로들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도서관이 바로 옆에 자리를 할 예정이고요. 또 상업시설이 한 군데, 대형 유통시설이 들어갈 택지가 하나 있고, 또 노인시설이 들어갈 택지가 있고, 그리고 길만 건너면 H10 점포 겸용 택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맛집들이 들어갈
해변가에 보기 드문 먹자거리로 형성이 되면서 시사이드 파크의 탁월한 풍광을 지닌 시사이드 파크 공원과도 지근거리에 있죠. H12 주거전용 택지는 제가 입에 침이 마르게 칭찬하는 택지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 가면 H14, 15, 16이 있는데요. 학세권이죠. 유치원 부지와 중학교, 고등학교 부지가 바로 붙어 있고요. 그리고 이곳의 특징은 영종 하늘도시의 아파트 단지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고요. 단지 안에 산책로, 녹지축을 따라서 하늘도시 안에 있는 초등학교들까지 산책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이 모두 갖춰져 있는 학세권에, 그리고 학교 앞에 약 150m 앞에 근생용지가 있고, 그 근생용지 앞에 도로를 하나 건너면 청소년 수련원이 지금 공사 중에 있어요. 그러면 학교와 청소년 수련원과 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학세권 전원주택지, 그리고 아파트 단지와도 연접해 있는, 그래서 가장 활성화가 빨리 될 것이다 라고 예상되는데, 택지의 구성도 아주 작지도 않고 보통 한 80평 후반대에서 100평대로 젊은 층들이 선호해서 들어가기 좋은 그런 택지여서요. 최근 들어서 H14, 15, 16이 굉장히 많이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 끝으로 H17 주거전용, 자, 이번에는 H17 주거전용 택지 말씀드리겠습니다. H17 주거전용 택지는요, 제가 드론으로 촬영해서 배산 임수 전원주택지라고 제가 유튜브에 한번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네, 드론 얘기죠. 영종도 주거전용 택지를 제가 드론으로 촬영하고 싶어서 드론을 사서 찍고 있는데, 다른 데는 드론 촬영 금지 구역이에요. 그런데 H17부터 드론 촬영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H17을 드론으로 촬영해서 올린 적이 있는데, 드론으로 찍어보면 정말 환상적인 뷰가 나옵니다. H17 주거전용 택지는요, 뒤쪽으로 송산이 있고요. 멋진 산이죠. 송산이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 시사이드 파크까지 연결되는 산책로가 있고요. 그리고 서쪽으로 바다를 조망하죠. 유수지 건너, 인천대교, 시사이드 파크 건너 바다까지 정말 멋진 바다뷰가 펼쳐지는데, 낙쪽, 석양은 정말 끝장이죠, 뷰가. 그런데 이제 단점은 H17 주거전용 택지의 해변 쪽으로 삥 둘러서 차후에 타운하우스가 들어갑니다. 그쪽에 들어가는 타운하우스는 정말 환상적인 타운하우스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안에 이제 전원주택지들은 타운하우스 때문에 바다뷰를 직접 볼 수는 없다. 그렇게 보셔도 송산이라는 좋은 산이 뒤를 받치고 있고, 그리고 앞에 바다가 있고, 그 아래 산책로는요, 시사이드 파크까지 가는 산책로는 정말 걷고 싶은 산책로거든요. H17 주거전용 택지는 그런데 땅이 없어요. 전체적으로 56개 정도의 필지가 구성되어 있고요. 또 옆에 근생이 두 줄로 들어가 있어서 또 그 앞에 학교가 있고 살기는 굉장히 편할 거예요. 그런데 가격도 좀 많이 올랐고요. 물건이 한 4-5개 되려나? 네, 그 정도의 물건이 있고, 말씀드린 대로 H17 주거전용 택지는 송산과 앞에 바다가 있어서 배산 임수지만 직접적인 바다뷰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직접 바다를 맛바라 보는 것보다는요, 뭔가가 한번 가려주는 게 사실 좋아요. 또 산이 바로 옆에 있어서 좋은 기운을 주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산이 이제 남쪽을 막아버리거나 한다면 좀 답답한 동네가 되겠지만, 모 마을처럼 H17 주거전용 택지는 굉장히 좋은 택지예요. 매물이 없어서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도 저한테 매물 몇 개 있어요. 자, 지금까지 제가 영종도 주거전용 택지 H7, 12, 14, 15, 16 그리고 H17 설명을 드렸는데요. 요즘에는 매물이 급소진되고 있는 시점이에요.
사고자 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고요. 정말 어떤 날은 하루에 정말 많이 나가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상담받고 생각 좀 해볼게요 하고 가시면 다음 주에는 없을 확률이 8, 90%입니다. 그래서 막 제가 오면 브리핑 할 때 굉장히 지금 안 사면 안 돼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손님들은 이 사장님 작업 이렇게 선수 치나 작업 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입니다. 그게 땅이요 없어요. 땅이 없고 사고자 하시는 분들은 많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말하죠. 자꾸 물어만 보고 생각하면요, 땅은 가격은 도망가고 물건은 사라지고 계속 생각만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영종도 주거전용 택지에 대해서는 사실 분양할 당시부터 있었기 때문에 특징, 또 매물 확보, 또 그 거래 동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 있게 브리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설명 듣고 지금 주거전용 택지를 꿈꾸고 계셨으면 지금은 꿈으로는 안 돼요. 꿈이 꿈으로만 남게 하시지 말고 꿈은 이루어진다.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은 실행에 옮길 때예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의 90%는 거의 실수요자들이 들어오시고 계시고요. 실수요자들이 들어오시고 그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지금 당장 집을 지을 건 아니고 2, 3년 후에 지을 거예요. 그런데 안 짓더라도 돈은 되지 않겠냐. 당연하죠. 그래서 지금은요, 영종도 주거전용 택지가 투자와 실수요 양쪽 두 마리 토끼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시점입니다. 먼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주변 청라나 운양신도시나 이런 주변 신도시의 전원주택지에 10분의 1도 오르지 않은 가격이에요. 어떻게 보면 LH 분양가에 금융비, 그동안에 분양받은 분들이 지불한 금융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가격에 약간의 변동이 있을 뿐이니까 지금은 정리하는 분들은 정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가장 좋은 가격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인데요. 가장 편하게 잠깐만 설명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지금 영종도 LH에서 나올 땅들이 더러 있긴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물론 가격이 올라서 나와요. LH는요 해마다 개별 공시지가가 오르는 토지값을 반영해서 분양을 합니다. 그래서 토지 시장이 나빠서 땅값이 곤두박질 쳐서 마이너스로 거래가 돼도 LH에서는 가격이 오른 가격을 반영해서 분양을 하기 때문에 몇 천만 원 이상 올라서 나오고요. 거기에 지금 LH에서 나오는 주거전용 택지들은 전매기한이 걸립니다. 2년 동안. 그러면 지금 LH에서 만약에 땅이 매물이 나온다, 분양이 나온다, 그러면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거고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당첨이 된다, 추첨해서 당첨이 된다 해도 그 땅이 전매가 가능한 시점은 그로부터 2년 후입니다. 그럼 2년이 지나면 프리미엄이 얼마나 오를까요? 땅값이 많이 오르겠죠? 더구나 2025년에는 제3연육교가 개통되게 되는데 제3연육교가 개통되는 거의 의미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게 돼요. 제3연육교는 청라의 남청라 IC와 영종도의 중산 IC를 연결해주는 4.7km의 연육교인데요. 이 연육교가 개통이 되면 청라와 영종도가 일반 도로로 연결이 됩니다. 걸어갈 수도 있고요. 자전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지금은 오토바이를 타고 영종도에 들어올 때는 배에 싣고 들어오지만 그때는 바로 들어올 수 있죠. 그 다리는 경인고속도로의 직결선이고요. 여의도에서 영종도까지 30분이 안 걸리는 그런 획기적인 교통혁명이 일어나고요. 특히 남청라 IC에서 신월 IC까지는 향후에 지하도로가 형성됩니다. 그러면 지하도로에는 화물차와 대형 트럭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경인고속도로가 밀리는 이유는 화물차와 대형 트럭이 다니기 때문에 밀리는데요. 화물차와 대형 트럭이 들어가지 않으면
승용차만 다니게 되면 얼마나 교통 여건이 좋아지겠습니까? 그러면 여의도에 사시는 분들이 영종도의 전원주택지에 별장급 전원주택지에서 거주하고 싶어지겠죠. 그때 사고자 한다면 가격이 얼마 갈까요?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전원주택지를 찾으면 얼마일까요? 판교의 전원주택지의 가격은 평당 택지값만 2,500만 원을 이상은 납니다. 그러면 영종도의 전원주택지는 얼마냐고요? 평당 400만 원이 못 가는 땅들이 많고요. 영구 바다조망이 지금 600만 원에서 700만 원 선에 있죠. 하지만 매물은 좀 찾기 힘들어요. 영구 바다조망 찾기는 힘들고요. 바다에서 가까운 땅들, 단지의 앞을 건물이 가로막지 않는 그런 전원주택지, 지금 21년 3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영종은행부동산은 영종도 택지 전문 부동산입니다. 그동안에 게으름 피운 거 오늘 이렇게 두서 없이 그리고 대본 없이 제가 그냥 썰로 풀었는데요. 지루하셨나요? 앞으로는 주로 제가 편집을 너무 하려면 유튜브 하나 올리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좀 짤막하게라도 이렇게 좀 편하게 유튜브에서 올릴 예정입니다. 오늘 두서없는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궁금한 내용은 저 위에 올려드리는 전화번호로 톡을 주셔도 좋고요. 전화 상담 주시면 성실히 대답 드릴 건데요. 요즘은 사실 전화 상담이 너무 많아서 힘들어요. 그래서 톡을 주시면 제가 관련 영상을 톡으로 올려드리는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예약을 하실 때는, 방문을 하실 때는 예약을 하시고 오시는 게 좋아요. 특히 주말 같은 때는 너무 방문객이 많아서 예약을 안 하고 오시면 상담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죄송할 때도 많이 있는데 어떤 때는 두 팀, 세 팀 같이 브리핑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상담 드리고 그리고 좋은 땅 소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치고요.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또 일요일 많은 분들 저희 사무실 찾아주실 건데요. 좋은 일 많이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 영종은행부동산 대표 공인중개사 김남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